여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폰지밥은 징징이를 좋아한다. 두 번째, 징징이는 스폰지밥을 싫어한다. 다들 인정하시나요? 심지어 징징이는 스폰지밥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넌 징징이 씨와 대화를 나누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징징이 씨 근처 4.5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스폰지밥을 끔찍하게 혐오스러워하면서도 알고 보면 그 누구보다 스폰지밥을 좋아하는 징징이, 항상 친구에게 짜증만 내고 무심한 듯 보였던 징징이가 오히려 스폰지밥을 챙겨주고 생각해주는 것을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을 자극시켰던 징징이의 스윗함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우리는 종종 영화나 만화를 통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서 등장인물들이 지금껏 하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은 옷의 살인마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징징이와 스폰지밥. 징징이는 스폰지밥한테 무슨 말을 했었을까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널 무척이나 좋아했단다. 사실 징징이는 스폰지밥을 무척 좋아했었다고 하는군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 솔직해진다고 하더라도 예에 비해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참 의외였습니다. 물론 스폰지밥도 고백할 것이 있었는데 난 네 클라리넷으로 화장실 막히고 뚫었어. 비키니시티에 거짓말을 하고 장난을 쳐도 용서받는 만우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었던 징징이의 장난은 스폰지밥을 울렸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징징이는 스폰지밥에게 사과를 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요. 징징이 역시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요. 그거야. 난 잘 못 들어. 난 몰라 말했어. 그래도 집단에는 이런 식으로 사과했다고 치부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심지어 좋아한다는 마음까지 전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사실은 스폰지밥. 나 너 좋아해. 옆집에서 항상 시끄럽게 떠들며 친구인 듯 친구 아닌 짜증나게 만드는 이웃이지만 그래도 스폰지밥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게 미안했던 징징이, 미안하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끙끙댔던 징징이의 심정이 저는 무척 공감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스폰지밥에게 선물로 줬던 파이가 알고 보니 폭탄이었고 결국 자신이 친구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무척 슬퍼하는 징징이. 징징이는 그날 하루 종일 스폰지밥의 우정 리스트에 적힌 대로 어울려주며 최고의 시간을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게다가 가슴팍을 열어 심장까지 손으로 찌르게 해주는데요. 소름 돋긴 하지만 대체 이런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스폰지밥은 파이를 직접 먹은 게 아니라서 죽진 않았으니 다행이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스폰지밥을 위해 고생했던 자신이 참 바보 같다고 느끼며 몰려오는 허탈감 때문에 징징이는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친구를 생각해서 최고의 날을 보내도록 진심을 다했던 징징이는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성가신 이웃 스폰지밥과 뚱이를 피해 징징이가 이사가기로 선택한 곳 바로 징징빌라입니다. 징징이는 자전거도 타고 자신의 최애템 빵 통조림도 구매하고 댄스 레슨은 물론 합동 연주까지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만 변화없이 계속 반복되고 지겨운 일상에 금방 지쳐버렸는데요. 이렇게 무미건조한 마을에서 지루함과 허전함만 느끼던 징징이가 사실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스폰지밥이었습니다. 청소기로 장난치다가 자기 집 몽땅 부숴버린 스폰지밥인데도 징징이는 내 집 스폰지밥을 보고 싶어 했던 게 얼굴에 다 그려졌죠. 어쩌면 이때 스폰지밥을 머리쪽에서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자기 발로 직접 들어온 징징빌라에서 오히려 다시 스폰지밥을 찾는다니 이거 100%입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개고생해서 손님에게 피자를 배달했더니 정작 손님은 음료수는 어디 갔냐면서 화를 냈고 결국 피자를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스폰지밥은 배달원으로서의 임무를 실패하여 큰 실망감에 눈물만 콸콸 쏟아냈었는데요. 바로 옆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역시나 마음이 약해진 징징이는 피자를 손님의 얼굴에 처박으면서 2% 부족한 피자 배달에 성공해 친구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슬픈 일을 겪어 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같아서 좀처럼 친구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힘든데요. 징징이 역시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원인은 자기 멋대로 주문 접수 받아놓고 직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주지 않은 집게사장이었죠. 산타가 비키니시티에 찾아올 것이라며 바람 잔뜩 잡아놓고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놓으며 기다렸지만 정작 산타는 오지 않았고 스폰지밥은 시민들의 야유를 받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부정적이었던 징징이는 이때다 싶어 친구를 마구 놀려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스폰지밥은 징징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스폰지밥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싶을 뿐이었으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된 징징이는 스폰지밥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접 징징 산타가 되기로 합니다. 스폰지밥만 행복하게 해주고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으나 언제 냄새를 맡고 찾아왔는지 선물부터 달라는 시민들, 게다가 옆에는 스폰지밥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죄다 퍼주었죠. 오로지 친구가 슬퍼하지 않게 아낌없는 나무를 자초했던 징징이였습니다. 너무 따뜻한 마음 때문에 징징이를 기름에 넣지 않아도 튀김이 완성될 듯 하네요. 자식에게 쓰는 돈 1000원조차 아까워할 정도로 지독한 짠돌이 집게는 겨우 600원에 스폰지밥을 팔아넘겼죠. 600원 있다. 돈을 택할래. 평소에도 스폰지밥이 사라지는 게 소원인 징징이지만 집게사장을 위해 스스로 희생에 가담했던 스폰지밥의 진심이 단돈 600원에 무참히 짓밟힌 것을 보고 이에 분노하여 집게를 향해 일침을 가했죠. 어떻게 스폰지밥을 겨우 600원과 바꿀 수 있습니까? 스폰지밥은 사장님을 믿었는데 배신했잖아요. 부끄러운 줄이나 아세요? 친구를 위한 징징이의 이런 멋진 모습은 요즘 에피소드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장면들 말고도 그저 감정이 메마른 녀석인 줄 알았지만 스폰지밥을 걱정하고 아껴주며 때론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등 정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징징이의 스윗함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징징이를 통해서 스윗함을 챙기는 법을 배워봅시다. 마음 약한 내한테 겁이나 주고 그게 할 짓이야. 얄미운 스폰지밥이지만 그래도 너무해. 뭔 짓을 한 거야? 스폰지밥을 변기에 흘려보내다니. 난 나쁜 녀석이야. 정말 나빠. 스폰지밥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혼자서 외롭겠다. 비키니시티에서 제일 정상이라고 평가받는 징징이, 그리고 그의 이웃사촌이자 뚱이와 함께 민폐를 끼치는 스폰지밥. 징징이가 얘네들한테 당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게 진짜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징징이는 스폰지밥이 무척 싫지만 때로는 가엾고 미안함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친구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며 이때만큼은 가식과 거짓이 없는 징징이의 진심 어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